안녕하세요. LH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일단 여러분 기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골라다니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면한 여러분 좀 쫓아오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예상 문제긴 해요. 자, 다음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조건에 관한 조건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은 그랬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네,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가 주관하는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뭐 국가 정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문제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LH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이런 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 흔히 말하는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정확하게 뭐 여기서 나와 이런 것도 없지만 여기 LH에서 일단 행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이 부분을 내가 안 읽고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공부하는 회사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겠다. 거꾸로 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통과해야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묻는, 그죠? 면접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시험 준비가 좀 될 텐데, 어찌 보면 약간 뒤집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지문에서 내가 공부한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를 해야 일단은 면접까지 갈 텐데,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이 지문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 지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뉘앙스가 슉 나온다? 그러면 그거 확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흔히 말하는 LH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한 뭐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 뭐 이런 것, 뭐 필요한 조건들, 자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번은 공부를 하고 이걸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소리예요.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알고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지문이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여기를 모른다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읽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읽어 말어 이렇게 나오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어져 있는 지문은 패스합니다. 주어져 있는 어떤 뭐 조건 이런 거 다 패스해요. 일단은 넘어가요. 첫 번째 여기를 보고요. 여기는 눈으로 한 0. 몇 초 사이에 쓱 한번 훑고요. 뭐 정도가 있네 정도로 끝내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곧바로 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그래서 내려갔더니 자 보기를 봤어요. A씨는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큰아들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네, 기본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대충 보면 알죠. 대충 보면 알아요. 그냥 이거 안 읽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큰아들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 나이가 드셔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거동이 불편해서 큰아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알 길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거대하게 막 나쁘고 막 안 될 것 같고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 범위 내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상식으로도 덤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면 이쪽 봐야 돼요. 그런데 이쪽을 안 읽고도 내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니 얘가 조금 걸리고 얘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얘도 확인해 봐야 되고 얘는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만 나와도요. 여러분 보기를 먼저 읽었는데 그럼 2, 3, 4번만 보면 돼요. 2, 3, 4번 중에서도 혹시나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뭐 해서 올라가냐면 타겟팅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얘만 확인해야겠어 하고 여기서 이걸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아니었어 라고 체크하는 사람과 자, 이거 다 읽었어요. 쭉 읽었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런 사람과 속도가 여러분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여러분 전자 쪽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요, 여기는 안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영 필요 있다 그러면 올라가요.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 답을 한번 골라는 봅니다. 골라봐서 이거 3번 이상해. 그럼 3번만 갖고 저 위에 가서 타겟팅으로 찾는 거예요. 얘 어딨어?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가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지문을 다 읽고 보기를 다 읽고 뭔가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뭐 대놓고 문제 자체를 1분에 풀게끔 만들어 놓고 1분에 풀려면 여러분 이거 안 읽어야 돼요. 이것보다 여러분 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더 큰 지문들이 막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안 읽어야 돼요.
그거 언제 다 읽고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맞춰요? 안 읽고 문제 풀어봤을 때, 아, 이거 필요하네, 요거 필요하네. 그래서 타겟팅 몇 개를 잡고 걔를 갖고 다시 지문에 올라가서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빨리 서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그래서 걔네 지문만 빨리 읽고, 아, 역시 이거 틀렸어. 아, 둘 다 아니네. 헉 하면서 뭐 다른 번호를 또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내가 문제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알겠죠? 얘도 비슷한 패턴이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풀 때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읽지 않고 모든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문제는 좀 잔소리가 많긴 한데 여러분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요건 살짝 보고 여기 2번 여기를 봤더니 전혀 네, 여기에서 뭐 답이 고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가 되게 그렇죠. 1번에 10, 2번에 20, 3번에 30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보기를 봐도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오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보고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순서가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냥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주 대책 대상자인데 어느 지역을 뭐 이주를 하려나 봐요.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주 대책 대상자라면 분명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 대책 대상자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준들에서 원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큰아들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개념이죠.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읽어봐도. 그런 감이 생기면 넘어가고요. 감이 없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1번부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1번 보는 거예요. 스르르르르 왔을 때, 네, 계속 거주한 걸로 인정한 질병으로 요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로 큰아들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이 얼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요. 막 요만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문제를 맞추려고 그러면 절대 시간 내면 못 푸니까요. 듬성, 부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에서 걸리면 빨리 맞추는 거고, 부분에서 안 걸리면 오래 걸려서 맞추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B는요,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을 해두었으나 본인 소유 주택이 지나치게 노후된 관계로 막 무너지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해당 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뭐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개념되어 있으면 이거 좀 나쁘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 집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무너질 것 같아서 잠깐 나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혹시 얘도 모르면 위에로 가봐야 되죠. 쭉 와봤을 때, 네,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의 거주, 건축물의 거주, 네, 네, 해당 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거주 맞죠? 그러니까 뭐 저 멀리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에서 지금 뭔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집 무너질 것 같아서 잠깐 뭐 그 지구 내의 옆집 이런 개념으로 갔다, 이런 개념인 것 같네요. 얘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근데 상식으로 덤벼도 그렇게 무리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C는요, 사업지구 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네, 징집당했어요. 선정 기준일 이후 사업지구 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사업지구 내 본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선정 기준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징집으로 인한 이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 내용에 해당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얘 안 보고 풀었었다고 해도 아주 무리가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D는요, 선정 기준이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취약을 이유로 공람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했대. 주택 팔았대, 여러분. 이거 공고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공고 떨어지기 1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3년 전이에요? 100년 전까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샀던 사람들 다 그러면 대상자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죠? 이것만 봐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벌써 얘가 딱 걸려서 공람 공고일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람 공고를 한 날 선정 기준일로 하고 선정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한 자,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한 자, 그런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니까 이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아니죠. 답은 4번이 체크될 겁니다. 공무로 인해 타 지역으로 주민으로 해두고 그의 아들이 사업지구 내 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공무 때문에 비어는 있고 아들이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여기도 공무라는 말도 나오고 특별히 막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기 집이고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튼 간에
이 문제를 그냥 봤을 때 여기를 안 보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4번이 제일 걸릴 겁니다. 그런 느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하나 잔소리 하나 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먼저 읽지 말라 그러냐면 여기서 정보 1, 2, 3, 4, 5, 6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이걸 먼저 해석했어요. 글을 막 읽어가면서 그래 공남 공고를 한 날 선정 기준일로 한대. 그리고 이주대책장 저쪽 뭐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되는데 막 이런 별별별 다 생각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정보 1, 2, 3, 4, 5, 6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 보자마자 정보 1, 2, 3, 4를 얻어냈어요. 이 정보에서 여기서. 여긴 1, 2, 3, 4, 5, 6이란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읽으면서 1, 2, 3, 4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 5하고 6만 갖고 뭔가 계속 장난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헛짓한 거예요. 무쓸모인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이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내가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필요한 애들을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고 와서 확인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쓸데없는 정보에 꽂혀버리면 계속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선입견에 팍 빠져버립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기를 바래요. 한 문제 푸는데 잔소리 진짜 길었네요.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 문제 풀 때마다 좀 잔소리가 많긴 합니다만은 처음에만 좀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이고요. 다음은 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기에 A씨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때 1년간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금액을 고르세요. 왠지 계산하는 문제 같네요, 여러분. 네. 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제도고요. 전환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조금 내는 거고 혹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내는 걸로 그렇게 개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액해서 월 임대료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에서 임대료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라는 소리죠. 전환 한도는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경감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 제가 읽었긴 했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보자마자 내려와요. 어쩌저쩌고래. 대충 여기도 여러분 그냥 내려와요. 근데 이쪽 보기를 봤더니 얻어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딱 그냥 이거 보고 곧바로 쓱 스치고 내려와서 봤더니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봐서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 진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고 쓱 보고 보기가 전혀 얻어먹을 게 없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를 잘 안 보고 여러분 들어가면요. 문제를 헛대로 갈 때가 있어요. 필요한 계산을 안 하고 뭐 이상한 계산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걸리적거릴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쭉 내려오는 겁니다. 자, 월 임대료가 50만 원인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는 경감이 가능하다 그랬네요. 30만 원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어라? 여러분 이거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겠어요. 원래 50만 원이 있었는데 50만 원이 월 임대료였는데 60%가 경감 가능하다니까 여기에 30만 원이 빼질 수 있다는 소린지 아니면 월 임대료의 최대 60% 그러니까 최대 60%? 최대라는 말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월 60%니까 뭐 30만 원까지가 가능하다 이런 건지 헷갈렸긴 했는데 깎을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 60%까지라는 소리네요. 최대라는 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00만 원당 5천 원이 차감됩니다. 라는 표현이 썼네요. 자, A씨가 입주에 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3천이고 월 임대료는 40이래요. 현재 대출 금리는 2%고요.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최대 한도로 전환보증금을 대출하여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까지 줄일 수 있어요? 60%를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24만 원을 경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럼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보증금을 지금 뭐 하냐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은행이자 낼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24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100만 원당 5천 원이 차감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 여러분 편하게 바꾸려면 만 원으로 바꾸는 게 좋죠? 200만 원을 보증금을 더 넣어야 만 원이 싸지는 개념이에요. 그죠? 네. 200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000원인데 얘는 24배잖아요. 여기다 더 24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총 필요한 돈이 4,800만 원이죠. 그럴 때 24만 원이 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4만 원어치 1년치를 계산해보면 흔히 말하는 월세가 세이브된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원래 지불했어야 되는 금액이고요. 이 4,8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근데 여러분 이자가 2%랍니다. 그럼 연이율이 2%이기 때문에 0.02만 곱해버리면 요게 1년 동안의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만 계산하면요. 00과 00이 지어지면서 계산하면 96만 원이 이자입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10에서 96만 원 빼버리면 되죠. 여기는 24만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흔히 말하는 실질적 이득이 나오겠네요.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요. 여러분 암산하고 싶을 때 2를 줘버려요. 그래서 48하고 6을 곱하면 되냐 하고 암산을 막 돌려도 되긴 합니다만 네. 편한 대로. 아니면 이걸 12 곱하기 2로 바꾼 다음에 내가 12의 제곱은 144인 걸 알아 해서 2배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288만이고요. 거기서 96만을 빼게 되어 있고 남는 답은 192만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답도 3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대략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네. 그죠? 보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때 1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금액은 이게 계산이 맞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해석을 하기는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줄어든 양 갖고만 그냥 계산을 했어요. 24만 원씩 12번을 원래 더 냈어야 되는 돈인데 그걸 세이브해서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 돈을 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192만 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쓱 봤더니요.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료예요. 예에 대한 추론은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예 안 봐야 돼요. 나한테 이런 숫자들, 이런 정보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내려올까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됐대요. 할 필요 없고요. 보기부터 일단 봐요. 보기를 봤더니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한다. 일단은 여기 봤더니 전혀 이 말 갖고는 글쎄 모르겠죠. 왜냐면 위에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위에 정보를 보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보고 올라가고 2번 보고 올라가고 3번 보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늘다 보면요. 여러분 1번부터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땡기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땡기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풀다 보면요. 가장 매년 매해 항상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건 얘 때문에 이 말만 안 쓰면 맞는 말인데 이 말 써가지고 틀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점점점 들어옵니다. 점점 들어오면 걔네들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넌 아니지 않을까 하고 쓱 보면 맞을 때도 있어요. 네, 맞을 때도 있지만 역시나 하고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찾게 되어 있어요. 점점 들으면요. 처음이니까 지금 1번부터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 접근하지만 저는 여러분 시험장 가서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저는 땡기는 것부터 봅니다. 싹 봤을 때 문제 자체가 이건 4번이 좀 땡기는데 그럼 4번부터 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1번부터 보나.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옳은 것은 약간 1, 2, 3, 4, 5번 골고루 보긴 하는데요. 아닌 것은과 그른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는 좀 뒤쪽 거부터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번부터 덤벼서 4, 5번에서 답을 찾을 때 걸렸던 그 시간보다는 제가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뒤에 것부터 본다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흔히 말하는 반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50%보다 좀 높은 확률로 밑에 것 쪽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득인 거죠. 몇 문제 안 풀고도 2개만 풀었는데도 막 답이 나와버리면 풀고 넘어갑니다. 절대 안 봐요. 다시 다른 보기는. 한 방에 끝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더 세이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만약 혹시나 이게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라고 느꼈던 사람은 이런 방법부터 여러분 살살 바꿔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내려왔더니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1번부터 풀 거니까.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한데 그럼 쓱 봤더니 이제 지역에 대한 개념이고 공공임대주택 총 재고량 이런 거 같은데요. 자, 여기도 쓱 한번 보긴 할게요.
임대 기간별 재고 추이라고 나왔는데 재고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임대주택은 30년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울산이다. 네, 재고는 국내 전택 주택수의 8% 수준이다. 뭐 특히 얻어갈 만한 건 지금 안 보이네요. 1번에서는요. 지역별 인구수의 재고가 비례하냐 이건데 서울이 19만, 네, 부산이 5만 5천이고요. 대구가 4만 4천, 인천이 4만 4천이에요. 이런데 인구수에 비례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이니까 거의 20만이고 부산은 한 40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네, 500만 가까이 되네요. 아무튼 40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 맞죠? 그죠? 10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이건 10분의 2.5밖에 안 돼요.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례는 안 맞아요. 그리고 더 인천하고 여러분 대구는요. 대구가 조금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런데 조금 훨씬 많아요.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많아요. 대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럼 이거는 벌써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아니에요. 그죠? 자, 영구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영구임대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재고 부분만 의미해요. 재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네, 가장 높은 비중. 그러면 재고에서 여러분 총 재고가 뭐죠? 네, 재고가 여러분 이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이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꽤 높긴 한데 30년 임대 쪽이 훨씬 더 여러분 재고 쪽의 비중은 더 크죠? 일단 너는 아니네. 30년 임대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주택 재고 상승률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30년 뭐라 그런 거 있었죠? 주택 재고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임대주택은 30년 임대이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얘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틀리죠? 전년 대비 주택 재고 상승률이라 그랬어요. 이걸 비율이라 그랬죠. 이거는 비율이고 여러분 얘는 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늘었냐 이거예요. 알겠나요? 네, 뭐 정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 늘었냐 그 량이 제일 많아라는 소리예요. 얘 말은. 근데 얘는 률이 제일 커라고 받아들인 거죠. 량이 많은 거랑 률이 큰 거랑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많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뭐 여기 사원 임대가 전년에가 뭐 100이었다고 하면 몇 배가 는 거예요. 1600%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해서 수치적으로 여기는 1600밖에 안 늘었지만 여기는 뭐 16000이 늘었다고 해도 여기는 10% 정도, 10% 정도 늘었는데 여기는 막 1000 몇백 퍼센트 늘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량과 정률을 비교하는 거는 애초에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낌이 팍 와야 됩니다. 정말로 은근하게 여러분을 발목 잡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굉장히 뭐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안 나오다가 보기 풀다가 문제 풀다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양이 제일 크다 해놓고 네, 률이 제일 큰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거 페이크가 제대로 걸린 겁니다. 네. 4번은요. 전년 대비 주택 재고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광역시다. 여기도 보면요. 정량으로 나오죠.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울산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또 울산이야 그랬죠? 얘도 틀렸나요? 그러면 아니요, 얘는 맞았어요. 왜 맞았죠, 여러분? 네,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요, 쓱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전년 대비 재고, 네, 상승률, 상승량도 여러분 제일 크대요. 전년 대비. 그럼 13,000인데 얘는 35,000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이거 여러분 전년도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작년을 예상해 봤을 때 이거보다 좀 작고 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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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은데 그 량 여기 여러분 작은 량 우리가 증가율과 하면 뭐고 하죠? 이거 분해 요쪽 라인을 뭐 A라고 하자면요. A 분해 지금 여기서 이 줄어든 양 혹은 늘어난 양, 이쪽으로 보면 늘어든 양, 이쪽으로 보면 줄어든 양. 늘어난 양을 봤을 때 늘어난 양이 오고 곱하기 100 하면 여러분 이게 네, 증가율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쪽 파트 분의 늘어난 양이고요. 여기도 이거 분의 이거 늘어난 양이고 이쪽도 이거 분의 늘어난 양이고 그런데 애초에 여기 자체가 이거 다 크대요. 얘가 제일 크대요, 여러분. 위에 분자로 올라가는 거 제일 크고 분모에 깔리는 것도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13,000대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쫓아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작아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일 작단 소리입니다.
여기도 제일 작고 이것도 제일 크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해 봤을 때 얘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수 나눗셈에서 이렇게 되는데 분모는 얘가 제일 작고 분자는 얘가 제일 큰데라는 생각까지 여러분이 팍 꽂히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요. 네, 속으면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얘가 제일 작은데도 제일 많이 늘었대. 볼 것 없이 얘가 제일 커 상승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과감함이 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쉬운데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볼래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3,000이 늘었다고 가정하면요. 얘는 만이었던 거고 얘는 3,000보단 적게 줄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990 거의 3,000 가까이 줄었다고 해봐요. 죄다 3,000씩 줄었다고 해봐도 이건 18만 8천분의 3,000 이거는 5만 2천분의 3,000 4만 1,000분의 3,000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분의 3,000이 제일 커요. 그런 걸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4번은 일단은 맞았네요. 국내 전체 주택수는 약 630만 호이다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여러분 몇 퍼센트라 했죠? 8%라 그랬나요? 얘가 전체 주택의 8% 수준이래요. 그러면 전체 주택 곱하기 0.08을 했더니 걔가 437146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거꾸로 계산해보면 이거 0.08로 나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00 두 개 지워주고 붙여주고 얘를 8로 나눌 건데 8로 나눠주면 여러분 앞자리가 5로 시작해요. 그죠? 5로 시작하면서 8, 5, 40, 37이기 때문에 8, 4, 32. 네. 540 몇만 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630만 호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몇 번이더라? 4번이더라.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라. 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자료고요. 이에 따라 보기를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이 기다란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나왔고 1형, 2형 나왔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네, 어떤 정책에 대한 개념을 거의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나와도 그 지문과 조문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혹시나 조금 변형할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조금 변형했어도 기본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틀이라는 게 있고 바꿔봐야 숫자 조금 바꾸고 뭐 몇 년도 바꾸고 퍼센트 좀 바꾸고 돈 바꾸고 약간 그런 개념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따졌던 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훨씬 더 편하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완전 생뚱맞게 이 문제 처음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요.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LH를 계속 시험을 볼 거라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이 조문이 맞는지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여러분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알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결혼했을 때 내가 혹시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결혼을 한 지 오래됐던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는구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여러분이 알아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시켜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점수에 요 정도면 요 정도 금액을 갖고 있으면 요 정도의 전세 금액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여러분 이 문제 푸는 어찌 보면 결이 틀려요. 뭐 그냥 대꾸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무조건 한번 해본 사람이 잘 풀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안 읽어도 돼요. 대략적으로 분명히 이런 조건이 있을 텐데 이런 조건이 있을 텐데 찾아보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LH에 관련된 상식. 알겠죠? 네. 자, 이렇다라는 거. 일단 넘어갈 거예요. 안 읽을 거니까. 이것도 안 읽을 거고요. 여기 밑에를 봤더니 이 사람 조건을 봐야 내가 파악해서 이 보기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보기는 읽어야 되겠죠. A 부분은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세대이자이며 현재 자녀는 없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소득 90%에 해당되는구나. 이번에 수도권 신혼부부 2형에 신청을 해서 전세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전제거든요. 그럼 A 부분은 입주 대상 신혼부부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혼인신고 맞추고 무주택 세대라고 했는데 자, 쓱 보니까요.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통과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사람은 7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알 수는 없는데 신혼부부 이형의 신청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신혼부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네. 예비 신혼부부는 아니잖아요. 신혼부부겠죠. 신고했으니까. 자, A부부는 최대 4,8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쓱 봤더니요, 여기 이형이라고 했고요. 지금 봤더니 여기 또 여러분 수도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억 4천까지인데, 여기 당구장 표시 볼게요.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 입구자가 부과할 경우, 부담할 경우는 지원 가능함이라고 나오고요.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의 2.5배까지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네, 가구 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예외도 인정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는 있고요. 그러니까 2억 4천에 여러분, 2억 4천에 2.5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2.5배.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네. 여기다가 뭐 2배 해서 2배를 먼저 하고 나머지의 2를 나눠도 돼요, 여러분. 그럼 5를 곱하게 돼서 여기가 12억이 되고요. 12억을 2로 나누니까 6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6억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6억까지는 가능하구나 정도까지는 대충 알았고요. 근데 여기 문제는 지금 그건 좀 아니네요. 자, 내려올게요, 여러분. 90%라고 했고요. 90%니까 여러분 1형, 2형, 100% 이하인 자 여기죠. 네, 요 라인이고, 자,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20%가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2억 4천에 여러분 20% 얼마죠?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8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임대보증금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억 4천을 뭐 하냐면, 네, 한도 내 범위 내에서, 그죠? 이만큼을 지원받는 개념이겠죠? 아무튼 그래요. A 부분은 최대 4,8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맞습니다. 얘는요. 그 다음은요. A 부분은 전세금 6억 원 초과의 주택은 입주할 수 없다. 여기 아까 봤지만 2.5배가 그러면 6억이었거든요. 그럼 6억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6억 초과하는 건 일단 못 살아요. 5인 이상의 경우는 일부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5인 이상이 아닙니다. 그냥 부부예요, 부부. 자녀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입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A 부분은 최대 4번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이형은요, 최장 6년이 가능하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래요.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계약을 했던 건 재계약이 아니죠.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계약하고 들어갑니다. 하고 2년을 살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년에 재계약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재계약, 2번 재계약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맨 처음 계약은 재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재계약 2번입니다. 해서 총 6년을 살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생기면 4년 추가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재계약이 가능한가 봐요. 4년짜리로 대신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총 재계약의 횟수는 3회입니다. 4회가 아니라 여러분 3회예요. 요게 틀렸네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 뭐 2회밖에 안 돼요. 이런 해석을 하긴 했어요. 알겠죠? 네. 하지만 자녀가 생겨도 총 2회, 3회 정도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아무튼 여기는 뭐 유자녀라서 4년짜리 통으로 계약하는 건지 그건 좀 애매한데요. 이것도 2년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는 뭐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4회 지금 재계약은 자녀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는 생길 거야, 안 생길 거야, 이건 가정하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네, 그냥 대놓고 풀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뭘 해도 부족한 내용인 거죠. A 부부가 맞벌이라면 신혼부부 1형도 신청이 가능하다? 분명히 1형은 지금 뭐가 안 되냐면 소득 분위가 안 되는데 소득이 90% 이하인 자도 된대요. 뭐라면? 맞벌이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맞벌이라면 1형도 90% 정도에 해당한다며요. 여기 봤더니 그냥 이 두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이 90%래요. 그러니까 가능도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죠. 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LH 전환보증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 A씨 임대보증금과 B씨의 월 임대료를 구해봐 그랬거든요. 네,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죠? 전환보증금 제도입니다. 제도 소개는 기존 보증금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월 임대료가 감소, 감액하는 경우는 월 임대료가 증가,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양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고요. 자,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의 경우에는 네, 전환율은 6%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네,
천만 원 증액 시 월 임대료 감소분은 1000만 원 곱하기 0.06을 하고 12개월로 나눠서 60만 원, 1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감소해 이 소리네요. 네. 보증금 감액은요, 전환이율이 3%래요. 이거 이율이 틀려요. 보증금 1000만 원 감액 시 월 임대료 증액분은 1000만 원 곱하기 0.03 곱하기 나누기 10이니까 2.5만 원, 월 2.5만 원 증가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네. 자, 일단은 보기 한번 보죠. 여기는 앞에 거 읽어봐야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온 형태예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1억 2천이었고요. 월 임대료는 3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해서 24만 원으로 낮추고자 한다. 6만 원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6만 원이 나오게끔 여러분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를 증액했을 때 곱하기 0.06을 하고 얘를 12로 나눴을 때 그것이 6만 원이 나오니 이 소리인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얘 곱해지고 얘로 나눌 겁니다. 곱해지면 72만이 나올 거고요. 얘를 여러분 뭘로 나눠요? 0.06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72만을 여러분 0.06으로 나누면요. 수점 두 자리를 가주면 얘가 7,200만 원이 되고요. 나눠주면 1,200만 원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은 이때는 1,200만 원이야. 그럼 임대 보증금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네, 1억 2천이었는데 1,200만 원 더했기 때문에 1억 3,200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요, B는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억 5천이고, 네. 월 임대료는 40만이었대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감액해서 1억 2천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2천, 3천을 빼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에, 네. 뺐어요. 0.03을 곱하고 얘를 12로 나눈 것이 증가되는 양입니다. 임대료 부분에서. 계산하면 되죠, 이거? 네. 12니까 여러분 얘랑 약분이 돼주면 4하고 이걸 1로 바꿀 거예요. 0.01로. 3천만 원에 0.01 곱해버리면 여러분 공 두 개가 지워지면서 30만이 나옵니다. 그 30만을 여러분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했더니 7.5만 원을 더 내주면 돼요. 한 달에. 그래서 40만 원이었는데 47만 5천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이요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네. 몇 문제 안 풀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계속 이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음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